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에게 배우고 종교 본연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매년 각 종교마다 새로운 성직자들이 탄생하죠. 원불교에서는 올해 신규 교무 23분이 탄생했는데요. 지난 10일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원기 106년 출가 서원식이 거행돼 23분의 교무님이 전무 출신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막 교무가 된 신규 교무님 한 분을 모시고 원불교 교무가 되는 과정과 앞으로의 서원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허선재 교무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선재 교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허선재 교무입니다. 출신지는 화정교당이고 추천 교무님은 여타원 한은숙 교무님입니다. 제가 원기 98년도에 출가를 서원해서 올해 원기 106년 출가식을 마친 따끈따끈한 신규 교무입니다. 네. 자, 지난 10일 출가 서원식을 통해 처음으로 이제 정식 교무님이 되신 거죠? 네네. 네, 그 소감이 어떻습니까? 사실 정식 교무가 된 소감이라고 해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정식 5급 교무가 됐다고 하는데 내가 교무인가 싶기도 하고, 이제 출가식을 마치고 교당에 인사드리러 가면 교무님이나 교도님들께서 허선재 교무님 하고 불러주시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생이었고 학생으로 있었던 시간이 더 길다 보니까 좀 어색한 감이 있어요. 네. 근데 교무님이라고 불러주시는 중에 이제는 더 이상 예비 교무가 아니라 정식 교무로 존중해 주시는 게 느껴져서 아, 내가 정말 정식 교무가 됐구나라고 어렴풋하게나마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교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또 책임감을 갖고 있는 자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긴 과정을 통해서 교무님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무님이 되는 과정도 좀 궁금한데요.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일반적으로 먼저 교당 교무님의 추천을 받아서 원광대학교나 영산선학대학교에 신입학 또는 편입해가지고 2년에서 4년간 원불교학과 정규 교과과정을 밟아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에 진학해서 2년간의 수학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출가식을 치르게 되면 그때부터 정식 5급 교무가 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정말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적인 부분만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는 중간중간에 교무가 되기 위한 자질을 이제 검증하는 진급심사나 문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험과 심사대까지 모두 통과해야 다음 학년으로의 진급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렇군요. 그 이제 학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진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또 그 시험을 또 통과해야 그렇게 또 진급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교무님께서는 어떻게 출가 서원을 하게 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을까도 궁금한데요. 교무님은 처음 교무가 되겠다고 결심한 때가 언제인가요? 사실 교무가 되기로 결심한 때는 이제 19살 고3 때 진로를 막 결정해야 되는 시기에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교무님이 되어야지 그런 생각보다도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될까 하고 그런 고민이 많은 때였거든요. 네. 이제 어떤 직업을 가져서 내 삶을 사는 게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이제 아버지께서도 제가 이제 사람을 돕는 직업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중에도 이제 특히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사실 아버지의 권유로 교무를 이제 추천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가볍게 저는 결정을 했었는데 이제 살아보면서 그게 생각보다 더 무거운 의미였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많이 변화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때 이제 학부를 졸업하게 될 때 조금 진실한 의미로 교무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 같아요. 진로 결정은 고3 때 했지만 이제 진정한 의미로 그렇게 교무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에 정하게 된 거는 사실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고3 때 전까지는 좀 원불교를 열심히 안 다니셨나요? 제가 사실 원불교를 만난 건 이제 초등학교 때 어린이 법회를 나가면서 잠깐 이제 그때 알게 됐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이사를 간 곳에는 학생법회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끊어졌었어요. 그 활동이.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의 어떤 권유로 교무의 길을 또 고민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가족분들이 다 함께 이렇게 원불교 교도분들이신 거군요. 네네. 예. 자, 그렇게 교무가 되겠다고 하니까 뭐 주변 분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사실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당신께서 직접 권유하셨으니까 굉장히 반겨주셨고 사실 저는 어머니가 반대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왕 살게 되는 거 멋있게 살으라고 또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주변에 반대는 없었고 오히려 이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가지고 그런 좀 살가운 분위기 속에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 출가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생각하는 출가하면은 이제 스님이 되는 그런 출가를 떠올리잖아요. 네. 네, 원불교에서도 교무님이 되는 것을 출가라고 합니다만 그 의미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자, 이제 교무님도 이제 교무가 되기 위해 대학에 진학을 해서 원불교 학과를 수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대학 생활은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원광대학교에 진학해서 대학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제 원광대학교에서는 총부 안쪽에 있는 이제 원불교 학과 기숙사에서 숙식하면서 대학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조금 일반적인 대학생들의 캠퍼스 생활하고는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기숙사에서 아침 저녁 일과는 일과대로 수행하고 또 낮에는 학교 가서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바쁜 감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저는 사실 처음 체험해보는 거니까 처음엔 굉장히 다 신기하고 낯설고 그래서 이제 적응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어요, 초반에는. 그런데 그 생활이 이어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차차 알아지고 변화하는 게 있다 보니까 거기서 또 재미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그 적응하는 시간을 잘 넘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쭉 재밌는 시간도 있고 사실 또 그러다가도 벽에 막히면은 또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그렇게 반복하면서 제 자신이 커가니까 또 그 힘으로 학부생활, 대학생활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른 일반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20대의 젊은 청춘이잖아요. 뭐 같은 대학을 다니면서도 분명히 좀 엄격한 수행자로서의 어떤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렵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재밌었던 일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이제 대학생활을 하면서 재밌었던 일들은 저희가 이제 학교 일반 이제 기간 말고 방학 기간에도 사실 학년 행사들이 있거든요. 뭐 1학년 때는 종법사님 훈증을 받는다던가 2학년 때는 이제 성지로 도보순례를 다닌다던가 이제 3학년 때는 학년끼리 이제 다른 어려운 지역에 가서 봉사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때 도반들하고 함께 같이 뭔가를 할 때가 제일 즐거웠어요. 이제 막 특별히 꼬집어서 어떤 에피소드가 재밌었다 그런 것보다도 그게 이제 공부가 됐건 학년 행사가 됐건 같이 어우러지면서 뭔가에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거웠어요, 저한테. 네. 같은 길을 가는 친구들과 우리 동료 교무님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다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죠. 예. 자,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대학원도 가고 간사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대학교 생활도 있고 대학원 생활도 있고, 그런데 간사 과정은 사실 교무가 되는데 필수 과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도 간사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중간에 이제 휴학을 하고 간사 과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간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교당에서 많이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원불교의 어떤 문화나 아니면 분위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익히면서 제가 휴가하기 전에 어떤 가지고 있던 습관들을 버리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좀 원불교에 녹아든다, 원불교에 익숙해진다, 그런 시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학교 4년 과정을 마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정식 교무가 되기 전에 마지막 2년간의 수학 과정을 가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배웠던 어떤 교리를 제 생활에 이제 실천하고 그거를 교화에 어떻게 활용할지 연구하는 시간이 주된 시간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실질적인 공부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교무님은 간사 과정 혹시 거치셨습니까? 네, 저는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원기 98년에서 99년도에 이리교당에서 간사 근무를 했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함께 해주신 교도님들과 교무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우리 교무님 좋아하시는 성가 한 곡을 좀 듣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교무님 좋아하는 성가 있으십니까? 좋아하는 성가요? 네. 저는 사실 좋아하는 성가는 그 영성의 노래 113장 노래 제일 좋아하는데요. 네. 그 노래가 이제 제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가 추구하는 바가 되는 그런 성가인데, 저마다 갈마 있는 이라는 제목의 성가입니다. 네. 자, 이 성가 한 곡 잠깐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원불교 성가 113장 저마다 갈마 있는 영성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올해 막 교무님이 되신 허선재 교무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무님이 되셨는데요. 처음 교무가 되겠다고 결심한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 좀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처음보다 지금이 더 많이 굳어지고 더 많이 안정된 감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진짜 뭣도 모르고 결정을 내린 거라 흔들림도 많았고 방황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제가 내딛는 걸음의 확신이나 믿음이나 그런 게 굳어지면서 많이 안정됐습니다. 지금 그 마음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그게 굳어질 수 있도록 정진하려고 합니다. 네. 그동안 또 수많은 교무님들을 옆에서 지켜보셨겠죠.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 어떤 교무가 되어야겠다고 또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모습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교무님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마음이 따뜻한 교무님이 되고 싶어요. 돌이켜보면은 저를 지도해주신 교무님들 모두 한결같이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셨어요. 네. 마음이 따뜻하다는 게 그저 마냥 부드럽게 대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잘 되도록 여러 방면으로 위해주시는 그런 다복한 사랑,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 따뜻한 교무님이 되고 싶어요. 네. 마음 따뜻한 교무님들이 제 교무님을 잘 그동안 지도를 해주신 거죠. 그중에 좀 생각나는 교무님 몇 분만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역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저를 추천해주신 여타원 한은숙 교무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를 간사 때 지도해주신 법타원 최양신 교무님 이렇게 두 분 계세요. 네. 사실 20살 때면은 아직 골라지지도 않고 굉장히 말도 안 듣고 천방지축인 부분이 많았을 텐데 그런 걸 다 봐주시면서 그렇게 품어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뭉클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다 그 천방지축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우리들을 다 이해해 주시고 끌어주시고 그런 스승님들이 계셔서 우리가 잘 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무님 그러면은 이제 그 내년도 원기 107년도 어디서 근무하십니까? 그건 아직 저도 잘 모르는데. 언제 나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그 인사 발표가 좀 많은 교무님들이 좀 나신 것 같아서 우리 신규 교무님들도 다 난 줄 알았는데 아직이군요. 네, 좀 두근두근 하시겠네요. 네, 지금 어디로 가게 될지 어느 분을 모시고 살게 될지 진짜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서 두근두근한데요. 네. 어딜 가시든 잘 하실 겁니다. 우리 교무님들은 뭐 그런 발령제에 관계없이 다 한마음으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무님께서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좀 마음속에 어떤 중심이 되는 법문이나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해주고 싶은 법문 있다면 하나만 좀 소개해 주세요. 사실 제가 이제 마음에 두는 법문이 그때그때 좀 다른데 최근에 봉독한 법문 중에서는 불지품 이작이 제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이제 그 법문이 부처님의 대자대비에 대한 법문인데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저 태양보다 다습고 밝은 힘이 있나니 그러므로 이 자비가 미치는 곳에는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이 녹아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잔인한 마음이 녹아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이 녹아서 해시하는 마음으로 변하며 사상의 차별심이 녹아서 원만한 마음으로 변하여 그 위력과 강령이 무엇으로 가히 비유할 수 없나니라. 그렇게 이제 대종경에 나온 법문 말씀이 있거든요. 네. 제가 앞전에 마음 따뜻한 교무님이 되고 싶다고 한 거랑 이제 관련이 있는데 제가 그런 교무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요즘은 이 법문이 제일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문에 의지해서
또 제가 현장 나가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가는 곳마다 그렇게 태양과도 같은 그런 대자 대비의 그런 밝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중생들을 비춰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런 교무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원기 106년 출가 서원식을 통해 이제 막 교무님이 되신 허선재 교무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